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습니다. 천안 함과 영평도에서 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노크 규선이라는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말로만 안보를 쳐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 몇 가지만 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 국방예산 증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둘째, 희생자 수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강력한 사전억지로 북한과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군사적 충돌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인 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군 수뇌부의 임기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3명이 거쳐갔던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5명이나 거쳐갔습니다. 넷째,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성남 비행장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불허했던 제2 롯데월드 신축을 이명박 정부가 허가한 게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군 미필 정부였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 보여주었듯이 대통령, 국정원장, 대통령실장 등 안보회의의 중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 미필이었습니다.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 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기난민의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 공중 낙하 훈련을 했습니다. 1976년 발생한 판문점 유로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당시 6.25 전쟁 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가 대포권2로 격상된 상황에서 부대 작전 계획을 담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투출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안보정책과 군인복지정책 역시 무엇보다 정예 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군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비용 위주의 병력 구성보다는 부사관청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육군의 경우 현재 12%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7만여 명의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현재 4%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리고 처우도 개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동원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 군인은 늘어날 것입니다.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 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군인급식은 친환경 유기농급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가와 계약 재배하면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개발이 됩니다. 사회부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력문화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습니다.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침대형 명령생활관을 확대하고 계급별 생활관도 설치하겠습니다.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권리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군 의료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질병을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응급 환자 구성 체계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정방부대의 사단병원을 현재의 분단병원급으로 격상하고 민간병원과의 협진 체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사법제도도 개혁하여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지급 군인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군인 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군의 타가시설과 유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 부사관이 민간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 체계를 제도화하고 제대군인 지원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일곱째,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큰 기여를 되새겨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적정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제대군인과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